이상무 선생님 컴퓨터에서도 지금 미트 들어와 계세요? 네, 지금 예, 컴퓨터에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 발표 시작 누르셔가지고, 근데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벤트를 지금 현재 제 이벤트 걸린 상황이 요거거든요. 예. 그 여기에서 제 말씀을 가서, 예, 예, 요거는 이미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예, 예. 위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어서. 이벤트 만드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 이벤트 만드는 거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이벤트 안에 들어온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만들어 보라 이거죠. 예, 그룹에 한번 가보세요. 그룹에. 네, 그렇게 해보죠. 예, 이벤트 클릭하시고, 예, 이벤트를 이벤트 클릭을 예, 그 다음에 이벤트 만들기 위쪽에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온라인을 체크하라는 말씀이죠? 예, 온라인이죠? 네, 온라인을 체크하고 예, 그 다음에 왼쪽 한번 왼쪽 스크롤 조금만 내려보세요. 왼쪽에 아, 여기 이제 이벤트 명하고 날짜 넣고 다음 하셔야죠. 그죠? 네, 네, 다 일단 다 할까요? 네, 연습이요. 여덟 시면 지난 시간일 건데요. 아니요, 24일로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24일이요. 이게 뭐지? 창이 모자랄 때는 F11을 누르세요. F11. 아, 네, F11이요. F11 종료 날짜 25일. 아이고, 그러면 너무 길어요. 하루씩 하시려면. 아, 이거 잘못됐네. 24일.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르면 되죠? 다음 한번 눌러보세요. 네, 다음 누르고 예, 외부 링크 선택하시고. 아, 외부 링크요. 네. 네, 네. 이건 왜냐, 아까 이걸 네, 구글 미트니까. 자, 이제 이벤트 링크라는 자리가 나왔지요. 저기 네, 네,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자리에다가 구글 미트 아, 주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셨죠?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발표, 창 닫아주세요. 네, 다른 분들도 채팅창에다가 오늘 해보고 싶은 거 본인 거 과제들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예. 방성숙님 연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F11이 나오나? 아, 나가실 때는 미트 가운데 두 번째 탭, 미트 탭을 클릭해 보세요. 크롬의 아, 두 번째 거. 밑에 예. 탭이요. 예, 예. 아, 예, 예.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마우스를, 예, 발표 중입니다를 거기 발표 중지하기가 화면 가운데 있죠. 네, 예. 발표 중지요. 이게 예. 눌러야지 나갑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거 사용법을 그렇게 안 모르니까요. 하셔도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밀고 들어오면 들어와지는데, 아, 예. 예. 보통은 본인 거 끝나면 그렇게 이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 그 중지를 눌러줘라 이거죠. 안 눌러줘도 상관없다 말씀이죠, 들어오면. 예, 이제 다음 분이 밀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지긴 해요. 예.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 방송국님 하고 싶으셨던 거 화면 열어보세요. 네. 새 탭 여시고, 새 탭. 예. 그 다음에 콕을 들어가 보세요. 예, 거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예. 선생님, 저기 독서부터 하고 싶은데, 독서 그거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예, 만들어 놓으신 거 있어요? 이게 뭐야, 요약한 거가 있고요. 책 타이틀을, 책 차례를 찍은 게 있어요. 예, 그 찍은 거는 뭐에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냥 제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텍스트 파일인가요? 현재는, 찍었다는 게 카메라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타자를 하셨다는 의미? 핸드폰으로 찍었고요. 아, 독서 요약한 거는 구글 문서에 있어요. 일단은 그 마인드맵으로 전환을 하시려면 텍스트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통째로 마인드맵에 넣을 수는 있지만 이미지를 변환 없이 곧바로 마인드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그 구글 킵 같은 거 쓰시면 구글 킵을 쓰시면 사진으로 찍은 거에서도 글씨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메모장으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기도 하고 구글 킵으로 해서 사진 찍은 거에서 그 글씨를 다 뽑아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구글 킵. 그리고 이제 보통 책들은 온라인 서점에 가면 목차를 다 제공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제가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제 화면으로 할게요. 예. 네. 오늘 이벤트 참석 안 누르고 오신 분들은 참석 눌러주세요. 보니까 지금 이성재님하고 전원택님, 진재근님, 공윤수 원장님 요렇게만 지금 참석 누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지금 도강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눌렀는데. 자, 보통 이제 서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대부분 다 제공하니까 우선은 네이버로 가볼게요. 네이버 이렇게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검색을 하면 되죠. 예.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원하는 책을 딱 검색을 하면 그러면 그 책에 아래로 요리 내리면 목차 부분이 나오잖아요. 목차 부분. 근데 이걸 그냥 긁으면 안 되고 보통 목차가 짧으면 한 번에 되는데 길면 여기가 하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차 펼쳐보기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럼 다 나오죠. 그럼 다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마우스로 쭉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한 거를 곧바로 하셔도 좋은데 곧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조금 귀찮으니까 어제 배운 대로 탭으로 정리를 보통 한번 해주게 돼요. 그래서 메모장 있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요런 거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작업. 이렇게. 예. 요것들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더 있긴 있는데 메모장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지금 다른 도구는 좀 쓰기가 그래요. 예. 저는 좀 더 편하게 할 때 쓰는 거는 아크로 에디트라는 거를 써요. 아크로 에디트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메모하는 그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어쨌건 계층형으로 한 단계 들어가는 거에다는 하나만 하고 두 단계 들어가면 두 개를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에 공백줄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예, 제가 더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드니까 챕터 2까지만 제가 할게요. 요 아래까지 하려면 좀 귀찮아서. 자,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누가 또 들어오시는구나. 김정수님. 예. 자, 이렇게 해서 코글.it라는 사이트 여기 이제 우리 하던 거 여기 와서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플러스 코글 여기 크리에이트 다이어그램 클릭하고 가운데다는 책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붙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정리가 안 돼서 좀 보기가 힘드시죠? 예, 이럴 때 쓰는 키가 컨트롤 쉬프트 알트 R이라고 했어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R. 예, 이렇게 하면 맵이 이렇게 1차 정리가 다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적당히.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알트 R.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지금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너무 넓어서 보기가 불편하실 때 우리 했던 대로 요 폭 있잖아요. 폭을 조절하는 거. 폭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 R 할 때 이렇게 바짝 다가와요. 그래서 좀 보기가 조금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한눈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세 군데를 쓰는데 우선 하나는 도서 사이트에서 목차 복사하는 거. 두 번째는 그걸 메모장에서 탭으로 밀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코글에서 마인드맵 만들 때 제목 쓴 다음에 복사해 온 거를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는 거. 요게 다예요. 예. 방성수님 되셨어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목차 보는 거 외에 선생님께서 요약하고 싶으신 건 어디다가 메모를 하세요? 네? 얼개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얼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마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얼개만 하는 건 아니고 저거를 이제 베이스로 쓰는 거예요. 저걸 베이스로 쓰고 조금만 더 할게요. 뭐 당연한 거지만 요거 하는 거 클릭한 요 상태에서 요 하부분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게 있으면 탭을 누르죠. 탭.
키보드에서. 그럼 가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한 대로 메모를 이제 해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정리를 해놓고 한꺼번에 보는 게 편할 때는 이 방식을 쓰고, 요거 아니고, 오늘 전원택 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책 정보 중에 이런 부분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책 소개에 대한 거. 근데 이 책 소개를 복사해서 그냥 요 안에다 그냥 넣게 되면 모양새가 이게 깨끗하게 조금 안 돼요. 예. 요렇게 되는 걸 이게 좋으면 이대로 쓰면 되고 이걸 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요 부분을 블로그나 우리 예, 블로그에다가 새로 글쓰기 해가지고 거기에다 만들고 나서 글쓰기 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주소를 복사를 해서 요 주소만 가져다가 여기에다 링크를 거는 거 그런 방식도 이제 쓰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링크 걸렸을 때 클릭하면 해당되는 거 건너뛰어서 보도록. 그러니까 내용을 꼭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큐레이션하는 도구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링크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묶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걸 쓰기도 하고 제 경우에는 또 다이널리스트라고 하는 거 이 도구를 이제 또 제가 좋아해요. 요걸 쓰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쭉 이렇게 가진 것 안에다가 각각의 글들을 쭉 만들고 만들어진 글의 특정 대목을 해서 링크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져다가 링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요. 예. 그래서 쓰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제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갖고 씁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요? 메모를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예. 질문 저기 없이 끝나는 거 아시죠? 예. 교수님, 네, 제가 두 번째로 여쭤봤는데요. 네. 그 인생 후반 계획 그거를 마인드맵 코골로 만들어 봤어요. 예, 아까 한번 얼핏 봤어요. 간단하게 보시고 약간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거 방이 한번 없는 저한테 공유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공유하셨어요? 옮길게요. 그걸 예, 공유로 옮길게요. 예, 그걸 끌어다가 우리 그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거기 폴더에다 놔보세요. 예. 지금 제가 할까요? 예,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지금 화면 공유해가지고 함께 봐도 되고요. 예. 지금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아시죠? 미트가 열려있는 창에서 바로 코브를 열어가지고 튕겨 나간 거예요. 새 탭을 안 여시고. 예, 예. 어디서 풀벌레 소리인가요? 옮겼습니다. 되게 운치 있는. 아, 옮기셨어요? 네. 예. 그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포글에 들어가서 우리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인생 후반 계획
너무 이쁘게 잘 만드셨는데요. 왼쪽부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왼쪽부터요.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여기 어떤 분은 인생이 나의 무형유산을 유형유산으로 대체한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분은 비워라, 그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후반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이제 나의 확장, 부의 확장, 선한 영향력, 그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네. 나의 존재의 의미, 제2의 인생은 무엇이고,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우선은 제가 가진 무형 유산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직업이라든지 자기 전공 분야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후반기에는 다른 삶을 살고 싶고요. 즐길 수 있는 거는 취미고 여가 생활이 있지만, 이게 과연 유형 자산이 될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는 가슴 뛰는 삶이긴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나의 무형 자산을 세상에 연결하는 노하우는 지금 SNS 배우고 있는 SNS며 책, 강연, 그 덜어는 굳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영역에서 잘 살면 될 것 같은 그걸 잘 산다는 게 수도원에서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기도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의문해야 될 게, 과연 내가 연결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연결하는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하고, 멘탈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읽고, 생각하고, 듣고, 쓰고 말하기를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고민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마케팅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팔고 싶은 상품, 서비스가 있는데, 아직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맞이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음, 너무 불호도하지만 조언 좀 해주셨으면 했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큰 질문을 하신 건지 아시죠? 그죠? 저기 실례합니다만 생년이 어떻게 되세요? 62년생입니다. 네? 안 들리는데. 몇 년생이냐고요? 네네. 62년생입니다. 예.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전 65년 영띠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담도 중요한 게, 저는 인문학 쪽이 전혀 이게 발달이 안 돼 있는, 사회성이나 인문학 쪽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컴퓨터 만지는 거 좋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랄까, 원래 품질 관리 업무를 조금 했어요. 항공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엔지니어 기질만 있지, 제가 뭐, 다른 분들 사시는 것에 뭐, 이렇다 하게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어렵게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다가 그 조언 드릴 자격이나 능력은 안 되고,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편하게 그렇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는 어,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저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형자산을 유형화한다고 하는 거는 무형자산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세운상가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있던 함께 있던 그 분들하고 그 연구를 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팔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성. 그래서 잠깐만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 해놓은 게 있으면 그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서요. 예. 유튜브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유튜브 동영상 중에 팔성 여기 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방향이 다르긴 한데 강의 컨텐츠 개발과 오픈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돼 있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링크를 좀 드리는 걸로 우선은 하고요. 설명은 조금 드릴게요. 예. 링크는 채팅창에다 붙여 넣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한 8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일 시간이 낭비가 안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재미없기도 한 건데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몰라요. 그죠? 아주 오래 살 수도 있고 이번 주에도 그 같은 교회에 계신 분이 그 전주까지는 썽썽하셨는데 아내하고 그 아픈 자녀 놔두고 갑자기 밤에 급사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뭐 기분 좋게 나쁘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대로 예를 들어서 우선은 무형자산을 뭐 유형자산으로 만들고 그걸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뭐 이런 계산식이 그 대부분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급하고 중요한 거를 동시에. 그러면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 저희 진재근 선생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더라도 라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건드리고 안 넘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회피 전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거기 보면 멘탈이라고 해놓으신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삶이나 죽음에 대한 내 자신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스스로 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영역이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절대 빼놓고 나머지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사회적 인맥이라든가 나의 뭐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가 그냥 훅 가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할 때는 그거를 팔성에서는 초라고 해요. 초라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를 먼저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 부분을 집중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뭘 놓치게 되냐면 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이라든가 동료들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 이런 단계들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또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 다음으로 바로 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두 번째로 잡았어요.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데서 또는 기업의 CSR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돈을 일단 벌고
벌면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사회에 뭐 돌리겠다. 이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기업들은 그 방식이 뭐 편한지 몰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일정 퍼센테이지를 이 방법보다 내가 생활하는 거를 직접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다면 먼저 하면 좋잖아요. 예, 그것의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이상무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자산 중에 우리가 내적인 경험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그동안 쌓아온 몇십 년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지적 능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해서 공개하는 것.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거는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무형이 유형으로 나타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게 사회에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많이 권하는 거는 버스라고 하는데요. B는 블로그, 그 다음에 U가 유튜브, S가 그게 소셜 로그, 그래가지고 보통 페이스북 담벼락 같은 데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지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또박또박 작성을 하는데, 내 내부에 무형으로 돼 있는 거를 정리정돈을 하는데, 디지털 컨텐츠로 하되 내 PC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공개된 곳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바꾸지 못했더라도 벌써 사회에 기여를 하는 폭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는 제일 그 안전하고 비용이 적고 동시에 나에게 재산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게 그 품질 관리 있잖아요. 내 사업과 그 다음에 업무와 사업이나 업무 또는 개인 생활을 품질 관리한 기록을 그거를 오픈하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이제 애매하실 수 있는데 우리 생활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생활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게 있다면 일도 개선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선 작업을 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오픈을 안 해요. 개선 작업은 오픈 안 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성공한 사실만 오픈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가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함정이냐 하면 좋은 것만 공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제일 큰 함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성공을 했더라도 성공한 스토리를 거기에다가 정확한 기록으로 다 남겨주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텐데 보통들 그렇게 안 하고 내 결함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나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 거의 다 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들은 부족한 정보를 갖고 막연한 성공에만 그 고취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사례만 오픈하는 거는 그거는 사회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그 품질 관리하는 거, 개선 활동한 거 있잖아요. 개선 활동을 공개해 가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굉장한 고난을 만났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원인은 무엇에 있었고 원인은
응급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이렇게 수립을 해서 나는 실천을 이렇게 해봤다. 이런 기록 있잖아요. 이런 기록을 쌓아가면 이거는 아주 좋은 점이 우선 자기 자신이 하루하루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해져 가는 거고, 동시에 남긴 기록을 보는 온라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걸 자꾸 막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그 사람들을 고취시키는 그쪽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짚고 넘어가서 그 사람이 헛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성공 사례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과시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노후의 편안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난 그 가짜 이미지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한 기록을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부족한 부분, 준비를 못했던 부분, 정보가 모자랐던 부분, 오판했던 거, 게으름이라든가 과잉 행동으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가 되게 되면 지켜야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켜야 할 게 별로 없겠지요. 예,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후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지키느라고 너무 긴장되고 거짓되게 나머지를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개선 활동에 대한 부분을 공개해 가는 거, 이게 농업을 하시는 영농일지 쓰시는 분한테도 중요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내가 창업일지라든가 이런 걸 해가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분들한테는 또 역시 학습하는 과정, 연구하는 거, 아니면은 뭐 업무일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지로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어제와 다름없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벌어졌던 사건들을 제대로 기록을 하면서 해가는 거.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적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만 볼 거에다도 솔직하게 못 적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주 가볍고 우스워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적다 보면 점점 굳은 살이 박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보통 때 옛날 과거 같으면 감당할 수 없었을 정도의 내용들도 덤덤하게 기록하고 분석해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삶에서 엄청난 재산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동시에 밖을 위해서도 내 자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다음에 스스로의 재산이 이게 돼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변화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지위라고 해요. 지위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거지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해요. 작은 거지만 시스템을.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애매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기억이라든가 경험이 나이 들어서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더 좋아진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아요. 보통 나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력이라든가 기억의 양이라든가 판단 능력 같은 게 또 힘들어지는 시기가 와요. 꺾이는 거죠. 몸만 꺾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시골에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그 농협 달력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예, 농협 달력이 보면은 칸이 큼지막해요. 그래갖고 한 달치씩 이렇게 있는데 날짜도 있지만 큼지막한 공간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거기에다가 사인펜 있잖아요. 사인펜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건 있을 때마다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꼬박꼬박 거기에다.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이제 78이신데, 때로는 저도 까먹고 있던 거를 자꾸 전화해가지고 돌이켜 주시고 막 이런 거를 하세요. 되새겨 주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머니의 내적인, 능력은 아닐지 몰라도 바깥에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점검표 같은 거, 또는 일하는 순서를 메모해 놓은 것, 또는, 머리로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는 누구예요? 일곱 번째 친구는 누구예요? 13번째 친구는요? 이런 식으로 물어오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물어온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기록을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대로 지나가면 나중에는 아무 시스템도 없고 그 다음에 노화된 지적 능력만 가지고 그걸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초인지행, 행이라고 하는 네 번째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예요. 점검표와, 그 다음에 절차서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첫 화면 있죠. 스마트폰 첫 화면에 제가 쓰면은 제 능력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앱들로 꽉 채워놨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앱은 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게 있으면 넣고 꾸준히 써가고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놨는데 언제 도움이 보통 때도 되냐? 가끔 몸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몸살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뭐랄까 머리가 맑고 컨디션이 좋은 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진행이나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만들어가고 정리하는 거를 역시 공개된 곳에다가 해가는 거예요. 왜 공개된 곳을 자꾸 강조하느냐? 우리가 안 보이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한테서도 안 보이게 돼요. 이 말을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물건 잘 챙겨 놓는다고 어디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못 찾는 일 있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아니, 딴 분들 다 없으신가 보다. 저는 좀 있어요. 예, 비상금 같은 거 이렇게 딱 숨겨놨다가 나중에 안 나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족들 다 눈에 띄는 그런 자리에다 그거를 올려놨다면 내가 못 찾으면 남이라도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건이 잘못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오픈을 해놓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관리하는 편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 어떻게 하냐면 공개할 거리를 따로 찾으시는데 저는 반대로 해요. 공개해서는 안 될 거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공개해서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나도 도저히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만 따로 이렇게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개된 데서 모든 거를 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제 딸아이 있잖아요. 딸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일과하면서 일하거나 뭐 주고받는 거 이런 거를 카톡방에서 이렇게 보통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페이스북 제 담벼락에서 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고 이렇게만 하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자녀한테 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요.
제가 알고 지내던 분들 있잖아요. 제 옆에 좋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딸아이가 있다는 거, 그 딸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어떤 상태라는 걸 최대한 투명하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딸아이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인사를 한 분씩 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인생의 되게 큰 숙제거든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유산으로 넘길 거냐. 돈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브랜드가 됐든지, 네트워크가 됐든지, 가진 기술이 됐든지, 이런 거를 다 넘겨줄 수 있다면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방금 이야기드린 초인지행 이렇게 4가지 하고, 시스템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4가지 정도만 조금 덧붙인다면,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구축을 이렇게 안에서 해가는 거. 그게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 있잖아요. 방성숙님은 지금 페이스북 프로필이 거의 비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 내 걸 내가 정리한다는 느낌 정도? 내 손이 가는 부분이니까 내가 잘 정리해 놔야지.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있는 기록들을 쭉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그거 자체로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그 다음에 패친분들은 패친분들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그 다음에 가진 기술이나 컨텐츠들을 또 정리하고 이래 가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다 전체가 자산화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산 그러면 이 7가지 말고 마지막 8번째 거, 8번째 금전적인 자산 있잖아요. 예. 동산, 부동산 합쳐서 얼마야? 뭐, 요런 거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돈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한번 가지고 계신 돈을 꺼내 보시거나, 그리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었던 그 지폐 번호 그대로 나중에 돌려받나요? 아니죠. 예, 액수만 중요한 거고 넣어놓은 게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편리한 거는 맞는데 거기에는 어떤 컨텐츠나 관계나 브랜드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너무 순수해서 문제인 거예요. 맹물이라는 거예요. 맹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거기에는 관계든 정의든 기술이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다 배제된 그런 것만 맹물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앞에 있는 7가지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 이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바깥에서 보시는 그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은 말은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앞쪽보다는 뒤쪽에 너무 치중이 많이 돼 있어서 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 오늘 너무 모르는 분야를 열심히 떠드느라고 시간이 54분이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자, 더 떠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시간이 이렇게 돼서 혹시 뭐 급하신 내용 같은 건 뭐 더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